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벌써 1991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새만금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새만금 사업 담소화를 목표로 해서 수질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간평가 결과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환경부는 중간평가를 위해서 올 상반기 중에 새만금 일대에서 조사를 마쳤고요. 현재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새만금의 수질 상황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좋지 않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해수유통을 해서라도 수질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죠. 허영덕 전라북도 새만금 수질 개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셨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손재권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새만금 사업에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오랫동안 토론과 논쟁을 주도하고 계시는데요.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환경운동의 시민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아직 중간평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예, 아직 네. 중간평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수유통에 대한 고민들이 한참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담소화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토론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으로 좀 인사 말씀 겸해서 좀 잠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덕 과장님. 네, 이 좋은 가을에 이런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그 새만금은 91년도에 착공한 이후에 환경 문제로 2번이나 중단되는 초유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재개돼서 20년 만에 방주제가 완공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새만금 내에서는 방수제 공사와 그 농업용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금년에 총 11개 공구 중에 8개 공구가 마무리되는 대대적인 공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수질이 4 내지 6급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논란이 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게 좀 개선돼서 도민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창환 교수님. 예. 예. 지금 우리 해수유통 하면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사실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이 거의 실패할 지경에 와 있다. 왜냐하면 수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나빠지고 그 나빠진 정도가 거의 그 수질의 아주 제일 나쁜 5급수, 6급수까지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또한 새만금 내부에서 또 오염원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예. 따라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새만금 사업은 실패하게 되고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질 문제,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이 새만금 사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재권 교수님. 예. 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질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만금 그 수질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서 이렇게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지 대안들을 좀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가 중간 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네. 이게 어떤 수질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는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가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질 개선을 위한 중간 평가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토론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이런 그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도출을 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윤 처장님도. 예, 일단 뭐 새만금 사업 착공한 지 24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보기에 새만금 사업은 총체적인 한계 지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목표 수질 달성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매립도 확보하는 길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용지 구간 일부하고 산업단지 일부 조성만 있지 실제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여전히 이제 정부 예산만 투입을 하는 돈만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환경 문제가 내측의 문제,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안쪽에 오염물질들이 방조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어업량이 줄어들고 있고 바다 환경 역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한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그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유통량을 좀 늘려서 안쪽에 기수역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면 이쪽을 진정한 관광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가치를 담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길은 없는지 찾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네 분의 말씀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 약간의 차이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각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는데 먼저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 이 새만금 수질이지 않습니까? 예, 오 교수님, 그 새만금 수질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새만금 호 내에 중간 지점 정도에 있는 수질입니다. 네. 이 COD라는 것은 오염지수를 나타내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것이 빨간 선이 5급수 상한선이고요. 여기 파란 선이 3급수 하한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도가 2001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수질 개선 노력을 했지만 새만금의 오염원이 되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 모든 공장, 모든 논밭, 모든 산림이기 때문에 일설에 하면 20조 이상이나 들어가야지 해결 대책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현재 같이 투입된 2조 정도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새만금 호수의 목표가 원래 3급수에서 4급수인데 이 지점은 원래 3급수가 목표입니다. 이 3급수가 목표인데 지금 이미 이렇게나 나빠져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지난 올해 8월만 해도 전체적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이 5급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요것은 우리가 만경강 담수의 최하류 지점의 수질입니다. 김제 지역. 예, 김제 지역. 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보라색이 6급수입니다. 5급수도 아니고 빨간 게 5급수인데 여기 보시면 2003년도 이후에 계속 나빠지다가 여기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5급수이고요. 그다음에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점을 한번 제가 여기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잠깐 다른 자료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COD의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예. 이것이 용담댐에서 방류되는 양입니다. 용담댐 방류량이 적을 때는 수질이 굉장히 나쁘죠. 예. 용담댐 방류량이 늘어나면 수질이 좀 좋아집니다. 즉 네. 용담댐은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현재 수질은 뭘로 봐야 되냐 하면 거의 6급수를 넘어서 수질 등급 외의 지경에 이를 정도의 만경강 하류 수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전라북도 발전을 하는 가운데 그 오염 부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또 물이 정지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나빠져 있고 예. 용담 때문에 방수량이 많으면 좋아졌다가 예. 좀 줄어들면 다시 나빠지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전반적으로 5등급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이정희 사무총장님, 5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급수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좀 표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수질 및 수생태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질은 이제 5등급이고요. 5등급을 넘어가는 거는 이제 6등급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실제 호소 같은 경우는
현재 새만금 수질 같은 경우는 현재 5급수 내지 6급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3급으로 5등급 같은 경우 쓸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급수가 되고요. 물놀이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1등급 내지는 더 잡아줘서도 2등급 정도 수준으로 가야 물놀이가 가능한데 현재 새만금 같은 경우는 겨우 그 물놀이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변 도시 예를 들어서 뭐 요트를 띄운다거나 물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하는 용담호의 수질은 얼마 정도 되나라고 보면 그 현재 용담호는 2등급 정도 되고 있고요. 전주천 이제 수질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네. 수질이 많이 좋아져서 전주천 상류 같은 경우는 1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놀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천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하루 한 40만 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리수 가서 보시면 뭐 거품도 띄고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물도 현재 3등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새만금의 5급수와 6급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수변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이쪽에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를 취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담수호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지금 과장님,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 들으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예. 이게 일시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더해서 그동안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차트를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예. 그리고 내부 새만금 내부에 이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서 방수제를 쌓는 이 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1개 공구 중에 8개 공구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대대적인 공사 현장입니다. 네네.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 좀 다소 수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현상이라고 봐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자료는 2013년 자료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 그 큰 규모의 시설, 환경기초시설이 그 많이 대대적으로 확충이 됐습니다. 2014년에요. 예. 작년에. 그래서 최근 그 자료를 보면은 금년에 여기가 만경강 쪽인데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김제 13년도 쪽 가지고 5급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2008년부터 이렇게 수질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질수록 아주 좋은 것인데 15년 금년 7월에 보면은 0.098로 거의 3급수 이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정현 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질인데 지금 정부 목표 연도가 2020년에 달성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그게 달성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송 교수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허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수질 개선을 목표가 20년도입니다. 아직 좀 중간 단계에 있고 또 새만금의 지금 배수 관문이 지금 그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 관리 수위가 마이너스 1.5m인데요. 지금 해수 유통이 전체가 지금 다 많은 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일종의 어떤 층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완전히 담수호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또 이런 현상이 또 해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환경부 수질 측정망 자료를 좀 한번 봤어요. 2014년도 여기 좀 자료를 봤더니 만경대고 지점이 TP가 0.044 ppm에서 15년도에 한 그 0.1 ppm, 이게 농업용수 기준치입니다. 4급수. 그런 정도 지금 대폭 좀 향상이 돼 있고,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류 유역에 그 환경 기초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21개 총 인처리 시설이 그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67만여 톤이 이렇게 인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유역에서는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다. 다만 이게 그 호수로 들어와 있었을 때 지금 현재 일부 좀 반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도시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3급수인데 이 도시용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게 완공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아까 우리 이정현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우리가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많은 노력과 또 우리가 지혜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한 15년간 수질 개선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하천의 총인과 총 질소는 환경 지수를 많이 지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법적인 수질 기준은 BOD와 COD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2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수치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BOD와 COD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도나 정부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 지금 준설 때문에 방수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좀 악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을 보기에는 이제 일부 2020년이면 나아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거고 더 나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준설 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진다라는 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만금 내부 개발에 필요한 토사가 7억 입방미터입니다. 이 7억 입방이면 얼마인지 잘 계산 안 되시잖아요.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를 1.1m로 쌓아야 되고요. 전주 전체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기를 3.5m 정도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 흙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이 흙의 80%가 새만금 내측에서 퍼올려야 됩니다. 근데 새만금이 매립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새만금 흙탕물이고 안에서 오염물질이 용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안쪽에 흙을 파내면 이 소위 말해서 새만금의 물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면 물이 현재 수심이 5m 정도 되는 평균 50m에서 15m까지 깊어지거든요. 무거운 물이 바닷물이 아래로 깔리게 되면서 산소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물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안에서부터 오염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준설이 사실은 새만금 수질을 나쁘게 만드는 최악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환경기초시설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 2조 원 정도 들어서 하수도 시설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총인과 총 질소가 수치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새만금 유역의 오염원의 80%가 비점오염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분유나 폐수, 그다음에 논과 밭에 뿌려지는 거름들,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물에서는 수질 오염원이거든요. 이것들이 전체 그 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 문제 보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밝혀지고 드러난 문제인데 이미 새만금 안쪽에는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많은 유기 토종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용출이 돼서 수질을 더 나쁘게 할 거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수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수질은 계속 악화 인류를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오 교수님께서도 질문이 아까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지금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 허 과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어떠한 기준치를 보여주신 겁니까? TP 아까 보여주신 자료. 네, 총인 하나만 보여주세요. 총인이요. 예. 제가 사실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표랑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혹시 BOD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인.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은 아까 2013년, 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2013년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쓰셨겠지만 저도 공개된 자료를 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자료가 여기 보여줘야 됐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전주시의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전주시의 상류는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하천들이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주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나는 지점에 가보시면 수질이 거의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노력은 더 증가하는 부하량을 처리하는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새만금에 있는 또 그다음에 여기 익산천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제가 되는 하천들의 수치를 보면 거의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을 우리가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객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유통을 이야기하고 수질을 걱정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내부에 담수를 만들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 담수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담수가 필요했던 거는 농업용지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처음에 송 교수님, 그때 담수를 왜 조성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 규모였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새만금 사업은 그 당초의 목적이 91년도에 착공할 예. 당시에 국토 확장, 산업용지, 농지 조성, 그다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수자원 그 확보 문제입니다. 그 네. 수자원 확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지역에 지금 가뭄이 사상률에 지금 심각한 가뭄입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용수를 확보를 하고 그 더 나아가서 이 새만금,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 측에 있는 그 상습 심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호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홍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조 때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문을 닫아야 됩니다. 네. 그럼 물그릇에 위에 상류에서 비가 오는 그 유출량들이 들어오면 그걸 담아놨다가 예, 예. 간조 때 일시에터 개방해서 좀 조절을 해주고 또 미리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이 관문을 열어서 물그릇을 비워놓는 겁니다. 그냥 이런 재해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예. 면에서 했고요. 또 이제 이게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 농업용지 30%, 기타 용지 70%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수가 있어야 어떤 부분이든 간에 뭐 도시 용지가 됐던 농업 용지가 됐든 간에 이 확보가 돼 있어야 네, 네.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농업용지 비중이 줄었지만 그래도 담수는 필요하다. 허 과장님도 거기에 이 생각을 갖추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농업용지가 30%로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도 그 예. 토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방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000헥타르가 넘으니까 그게 지금 필요한 용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대하댐의 한 3개 정도 그 크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 농업용수 이외에도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자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또 절실할 때가 미래에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르시죠? 예, 담수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 이정현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사업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농지 만드는 사업에서 복합 산업도시, 지금은 이제 베네치아를 닮은 명품 수변 도시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실제 이제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담수호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70% 30% 줄었으면 담수호도 그만큼 줄어야 정상인데요. 네네. 담수호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를 좀 예를 들면 양봉립고 갓쓴격인데요. 담수호 계획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만금 사업은 농지 간척지 면적이 굉장히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거 간척 사업이라기보다는 연안 매립 사업이고 해양 관광 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 필요합니다. 그러면 밭작물이나 원예작물 하는데 필요한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담수 그게 크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만경강 하구나 동진강 하구에 수중보를 쌓는다거나 예를 들면 농업용 그 댐을 하나 만들어서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원래 계획에서도 새만금의 용수 계획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대부분 용담댐과 만경강, 금강호에서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담수호에서 쓰는 건 농업용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담수호를 유지하고 내지는 담수호를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환 교수님도 어떻게 예, 지금 거기에 그 내부에 만들기로 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도시 만들고자 하는 곳이요. 이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 매우 흙이 없습니다. 지금 군산 쪽에 있는 산업단지도 매우 흙이 없어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흙을 메꾸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전라북도의 어떠한 그 트렌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커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또 담수화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턱없이 욕심만 부리다 보면 사실 갖고 있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만들 수도 없는 땅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담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죠. 2003년도에는 그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이 총인이 0.1이었습니다. 전체가 4급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더 욕심을 내서 2011년도에 도시용지 구간이 3급수로 더 강하게 한번
도전적으로 달성해보겠다 이게 변한 것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2003년도에 그 4급수 그때 목표를 했을 것이 그때 말한 것이 2013년도에는 달성이 된 겁니다. 네, 농업용지가 네. 그때 COD가 6.2였으니까. 예. 그다음에 근데 지금 도시용지가 여기서 4.4였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성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에 새만금에는 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해수가 들어오고 있는 바다가 목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만경강의 수질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해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희성수가 많은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말이 안 2013년도에는 되죠. 마이너스 1.5를 유지했기 때문에 해수 네. 유통량이 아니, 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이렇게 잠깐 우리가 수질 문제는 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점에서 정리하자고 말씀드렸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두 분께서는 담수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담수화를 하면서 나타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과장님, 담수화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말하자면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업용지를 못 만드나요? 빨리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이게 담수화로 결정한 것이 네. 2001년도에 예. 이미 됐고 아까 반복적이지만 이미 오늘 같은 논란이 2001년도, 2003년도 있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2005년도에 이 논란을 종지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담수화가 안 되면 이 전체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바꿔야 됩니다. 현재의 기본 계획들이 변경돼야 된다. 아까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상류 지역의 농경지 대단히 농경지가 침수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부 시설이 지금 명품 수변 도시로 지금 구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진짜 그 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수질이 진짜 나빠진다. 그러면은 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정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2006년 3월 16일인가 아마 대법원 최종 판결 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대법원의 판결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그러니까 농지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에서 담수호 수질 정도는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그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토지 이용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 도시용지로 이제 농지는 줄어들고 산업용지라든지 도시용지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들을 사실은 위반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담수호 계획도 따라서 같이 바뀌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거기까지 예. 간단히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가 아직 중간 발표 안 했습니다. 해수유통이 효율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아까 2020년까지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목표로 해서 올해 평가를 해서 이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해수유통이 돼버리면 농업용지 지금 2017년에 다 온 거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네. 지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영농 그 단체들께서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농업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용수 확보가 안 되면 기본 자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담수호가 좀 네, 돼야 알겠습니다. 된다는 거고요. 거기까지 듣고요. 새만금 사업이 워낙에 오래된 논쟁이고 복잡한 논쟁이어서 사실은 정답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는 그런 건데 사실은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가 사실은 환경부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에게 저희가 이 시사 토론에 참여를 요청했고 참여가 어렵다면 전화 인터뷰라도 요청을 하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두 기관이 모두 참여를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이 현재 새만금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분들 좀 모셔서 좀 이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질과 해수유통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모든 분이 고민하는 건 새만금 사업이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 새만금 사업의 좀 다른 활용 방안도 지금 물론 지금 기본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지면서 이 환경운동 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상당히 수용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길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창환 교수님, 그 해양 개발을 꼭 이렇게 이 새만금이 아닌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면 해수 유통은 아니지만 부분 해수 유통, 그러니까 조력 발전을 통한 예.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새만금 내에 해수 부분과 담수 부분이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럼 담수는 필요하면 농업에 사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 부분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수질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조력 발전의 신재생 에너지도 생기고, 지금 사실 전라북도가 이러한 그 새만금을 만든 이후 어족 자원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그 피해가 어떤 사람은 2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민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자원으로 지금 그 순천만 원 연간 수천억 원의 어떤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따라서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새만금은 빠른 시기에 전라북도 경제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를 오래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후에 전라북도가 잘 사는 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전라북도에 뭔가를 줄 수 있어야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자면은 이런 부분적인 해수 유통으로는 어족 자원의 증가, 그다음에 관광 수입의 증가,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 그리고 내부에 어떤 군산 산업단지라든지 일부 내부 개발은 계속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해수 유통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현 처장님, 예.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통선문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통선문 이야기도 2010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2010년에 나왔던 통선문은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그 바닷모래를 운반하기 위해서 네. 통선문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그 용역이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안이 사실은 가장 유력한 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내부에서 준설토를 확보한다, 네. 이런 건데요. 이제 통선문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간척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대규모 하구뚝에는 반드시 통선문이 있습니다. 이게 통선문을 통해서 일부 해수 유통을 하고 수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배가 드나들기도 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가 들어야 안쪽에 있는 담소 안쪽에 있는 뭐 땅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수변 도시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방주제로 막혀 있고 통선문이 없는 하구뚝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교통이 이어지지도 않고 내부 개발 자체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수 주변을 일부 개발한다거나 요 정도지, 아까 말한 대로 베네치아 같은 뭐 운하가 있고 내지는 수로가 있어서 활용하거나 마리나 시설이나 리조트가 있는 이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선문을 활용을 해서 해수 유통을 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문을 통해서 내부 개발을 이용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애초부터 이런 통선문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건 어선 하나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대 지나가는데 40분 걸립니다. 실제로는 네. 아주 형식적인 통선문이고요. 지금 우리 이 처장님께서 하시는 그 통선문이라는 것은 좀 큰 규모의 예를 들면 그 뭐 크루즈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네. 유람선 정도인데, 지금 보면 새만금의 지형을 보시면 1호 방주에서 해서 4호 방주까지 있어요. 지금 2호 방주 앞에 지금 그 항만 18선석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관이 어디냐면 4호 방주인데, 4호 방주에는 그 겨울에 북서결핍이 너무 심해요. 부안 쪽 방조제. 저쪽 4호 방주 군산 예. 쪽. 예, 군산 쪽. 신시도에서 예, 군산 예, 쪽. 예. 그쪽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규모로,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런 규모로 하기에는 지금 여건상, 현재 예. 여건상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조력 발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항만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에 보면 그 사례를 보면, 시화에도 이제 조력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일시에 조력 발전하면 이렇게 유속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시에 관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좀 지장이 있다라는 그런 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나왔다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이러면서 좀 논쟁이 좀 중단됐던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새만금은 조력 발전 타당성 검토를 산자부에서도 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해수유통 논쟁하고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좀 헷갈리면서 해수유통하면 무조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 정치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논리들로 사실 그건 아닌데요. 예, 환경 단체들을 좀 많이 압박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해수유통 논쟁 속에서 조력 발전이 사실은 없어져 버렸는데, 네. 시와호가 현재 조력 발전에서 한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시와호 조력 발전 추진하신 분들 모셔서 토론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새만금에는 크게 조력 발전이 한 2개 정도까지 최대 설치할 수가 있고, 시와호보다 한 1.5배 더 큰 규모로 설치를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면, 그 굉장히 추운 독일의 갯벌에
지금 1년간 관광 수익이 1조라고 합니다. 1조. 도대체 새만금 사업이 어떤 형태의 산업과 어떤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서 1년에 1조의 경제 유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주력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갈 수가 있다면 전라북도로서는 정말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께서는 조금 새만금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시고 두 분은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허 과장 도에서도 좀 고민해본 적 있으시죠? 예.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조력발전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저도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왔지만 일단 그 시야하고 달리 이쪽은 시야보다 약간 조수간만화 차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은 떨어진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력발전소라는 것은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새만금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목표 하나가 세계적인 명품 수변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조수간만화차가 여기 새만금호가 한 6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 6m 차이 나듯이 오르락내리락 한 상태에서는 수변 도시를 유럽처럼 조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네. 이렇게 되면 이 계획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고 이제 이제사 내부 도로망 이런 기반시설, 항만시설 이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하세월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새만금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이 문제 하나하나가 아주 복잡한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저희가 하는데 어쨌든 두 분, 이게 네 분 모두가 말씀하시는 건 새만금이 명품 도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수질은 오늘의 토론의 원래 주로 들어가 보면 수질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허 과장께서 우선 한번 그동안 이 수질 관리 위해서 투자했던 이 도에서 국가적으로 투자했던 그 사업이나 단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혼돈되게 하는 게 지난 14년간 2조 4천억을 쏟아 부었는데도 새만금 수질은 더 악화된다. 근데 그게 상당히 혼돈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2조 4천억을 투자한 것은 새만금 상류 지역, 즉 말하자면 전주, 익산, 군산, 그 만경 동진강 주변을 둘러싼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간 돈이고 네. 그 환경기초시설의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부,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왕국용지 환경개선 사업 예. 이렇게 이 돈이 들어갔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만경 동진강 수질이 가시적으로 뚜렷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흐르는 물에 들어가는 수질 저가 비용은 멈춘 물에 들어가는 정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조 원은 만경강 동진강의 상류 지역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공헌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물들을 이렇게 정체시켜 놨을 때는 2조가 아니라 20조가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전북에서 몽땅 오염원이 몰려들어온 새만금 호수에 이렇게 정지된 물을 우리 목표치까지 정화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이 지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다른 표를 보셨기 때문에 내가 사실 여기 표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새만금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저는 제가 본 바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좀 마무리 차원에서 허 과장님, 만약에 중간평가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당초 2011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네. 지금 2020년도 예측하는 것은 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예측은 네.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게 담수냐 해수냐 이게 결정 짓는 평가가 아니고 여기에 좀 담수화를 2020년에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예측 결과가 좀 미진하게 나왔다면 더 추가적으로 뭔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내놓는 그런 평가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잘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오늘 이제 전라북도에서 나오셨습니다만 새만금 개발청이나 또는 환경부가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될 부담들을 오늘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주셔서 오늘 마무리 발언으로 방금 말씀을 제가 가름하고요. 오창환 교수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수유통은 이 새만금 사업의 중지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방안이다. 전라북도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바꾸지 않으면 문제도 많아지고 전라북도 이익도 감소하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고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 시민들이, 전라북도의 많은 그 도민들이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잘 돼야 된다고만 하고 관심도 없는 전라북도민,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주지하고 하지 않는 전라북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부터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정희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수질 문제 중요합니다.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조건이 이 수질 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또 지속적인 그 관심을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목표 수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달성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를 위해서는 그 실행 과정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그 환경 기초시설 같은 하드웨어 시설과 또 뭐 교육 홍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또 환경 수질 의견 우리 참여하신 우리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들 한다면 또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환경부, 새만금 개발청, 농식품부 같이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뭐 수질 중간 평가가 아마 추가 대책이나 보완 대책 마련하자 이렇게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에 2020년 오는데 또 5년이면 오거든요. 근데 현재의 수질 지표라든지 이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수질이 개선될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2020년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해수통이라든지 조력 발전이라든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내부 개발 방향에 그 또 다른 시나리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하면서 수천억 원의 아마 용역 비용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라도 새만금의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데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0년에 수질이 안 좋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부터 찾아야 2020년에 그것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만금 수질과 해수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분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24년간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그렇게 커다란 성과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새만금 수질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토론과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새만금 사업은 하나의 단답형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방안과 그리고 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합쳐지면서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새만금 수질 문제고 이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 그리고 많은 토론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좀 더 진취적인 대안들이 열린 자세로 토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